68세 넘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 건강검진이 있다고요. 정말일까요? 무조건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검진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잘못된 치료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을 찾는 걸 넘어서 검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사실 이 말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죠. 혹시라도 뭐가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많게는 반년에 한 번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의사들 중에서도 자신은 절대 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어요. 특히 68세가 넘어가면 일부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라도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선 부작용이나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괜히 무리해서 받았다가 더 큰 병을 만들거나 엉뚱한 치료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검사 이후의 과정까지 생각해야 돼요. 검사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괜한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단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출혈이나 장기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했던 종양이 결국은 진행이 안 되는 양성이라 수술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너무 빠르게 수술해서 후유증을 앓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검사를 받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검사만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특히 68세가 넘으면 무조건 다 검사해보자는 생각보다 나이와 상태에 맞춰 꼭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8세 이후 정말 피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을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검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로 어떤 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건강 관리 방법은 뭔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볼게요. 혹시 지금 정기검진 준비 중이시거나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몸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68세 이후 대장 내시경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장 건강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68세 이후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침습적인 검사, 즉 몸속에 기구를 넣는 방식이라 고령자에게 부담이 크고 마취나 장 세척 과정 자체가 큰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 하루 전부터 금식하고 장 청소약을 복용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장정결제는 탈수를 유발하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데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대장 내시경 중 장에 미세한 상처가 나서 출혈이 생겼고 결국 며칠 입원까지 하게 된 사례도 있었어요. 게다가 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이 실제로 암이 아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절제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75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새롭게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보다 기존의 다른 질환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조기 발견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지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68세 이후에는 과거 대장 내시경 결과가 정상이었고 대장암 가족력이나 출혈 증상, 체중 급감 등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다면 굳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변 색깔, 배변 습관, 복통 같은 증상을 스스로 점검하고 이상이 느껴지면 그때 의사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고 이전 검사도 문제 없었다면 혹시 몰라서 받는 검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노년기 건강은 검사보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작은 혹이나 결절을 찾는 데 사용되는 검사인데요. 문제는 이 혹들이 대부분 양성이어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발견하면 괜히 걱정이 생기고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
심하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양성이었던 경우, 혹은 크기가 크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데도 불안해서 수술까지 진행한 뒤 오히려 목소리 변화나 피로감 등 후유증을 겪는 경우,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나왔다고 몇 년째 병원을 오가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결절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였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68세 이후라면 갑상선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소견이 없다면 초음파 검사는 매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체중 변화가 심하다거나 이유 없는 피로, 떨림 증상 같은 게 나타날 때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받는 걸 권해요. 의사들도 자신에게 갑상선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하진 않습니다. 괜한 정보가 오히려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검사는 필요할 때 정확히 받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폐 CT 촬영은 무조건적으로 반복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폐 건강을 점검한다고 해서 매년 CT를 찍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흡연 이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후에는 오히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에서 작은 음영이 보였다는 이유로 매년 CT를 찍었는데 변화가 없었고 결국엔 그냥 석회화된 흔적이었다는 경우, 또는 조그마한 결절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폐에 공기가 새서 기흉이 생기고 입원까지 했던 사례, 그리고 폐결절이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조직 검사 후 아무 문제 없는 비활성 결절로 밝혀져 오히려 회복에 몇 달 걸린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폐 CT는 흡연력이 아주 많거나 기침, 객혈 등 증상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하에 진행하는 것이고, 아무 증상 없는데 매년 자동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 건강은 금연, 실내 공기 관리, 꾸준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넷째, 복부 초음파 검사는 증상 없이 무작정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 신장 등 여러 장기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문제는 이 검사가 너무 민감해서 별 문제가 아닌 것도 뭔가 있다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에 물혹이 있다는 말에 겁먹고 MRI까지 찍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 단순 낭종이었던 경우, 담낭에 작은 용종이 보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며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결국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였던 경우, 신장에 음영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했는데 신장 낭종으로 치료도 필요 없다는 말만 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체중 급감, 소화 장애 같은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고요. 정상이던 분이라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에요. 다섯째, 심장 정밀 검사는 증상이 없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심장은 중요한 장기니까 미리미리 검사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68세 넘은 분들에게는 도리어 심장 정밀 검사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CT 조영제,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등 과정이 길고 복잡하며 체력적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 아무 증상 없던 분이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이상 소견 나와서 부하 검사를 했는데 검사 도중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이 왔던 사례, 심장 CT 찍고 나서 조영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전신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혹은 의심만으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진행했는데 결국 아무 이상 없이 끝나 스트레스만 받았던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평소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없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심장 검사는 무리하게 자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골밀도 검사는 반복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걱정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68세 이후에는 한 번 측정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밀도는 단기간에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골밀도를 찍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도 약을 계속 바꾸는 분, 의사가 골다공증이 경미하다고 했는데 환자 스스로 겁이 나서 진료를 계속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는 검진에서 수치만 보고 불안감에 약 복용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위장장애나 근육통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골밀도 검사는 22년에서 3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며 중요한 건 측정 결과보다는 평소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체중 부하 운동 같은 생활 관리입니다. 무조건 검사보다 꾸준한 관리가 뼈 건강의 핵심이에요. 일곱째, 종합 PET-CT 검사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받는 게 좋습니다. PET-CT는 몸 전체를 촬영해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민감해서 가짜 양성, 즉 암이 아닌 걸 암처럼 보이게 할 확률도 높고 방사선 노출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PET-CT에서 이상이 보였는데 재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었던 경우, 작은 이상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다가 출혈이 생긴 경우, 또는 반복적인 검사로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감만 늘어난 사례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암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매년 PET-CT를 찍는 건 불필요하고 오히려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여덟째, 위 내시경도 무조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암 걱정에 정기적으로 내시경 받는 분들이 많지만 68세 이후라면 과거 내시경 결과가 정상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위 내시경을 자주 받다가 마취나 수면제 부작용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겪은 경우, 검사 중에 목이나 식도에 상처가 생겨서 통증이 오래갔던 사례, 또는 괜한 걱정 때문에 매번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늘 정상이었던 분들도 많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속쓰림, 구토, 체중 급감 등 증상이 없다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지나친 검사는 내시경의 위험성만 높일 수 있어요. 아홉째,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도 논란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이 걱정돼서 이 검사를 자주 받는데요. PSA 수치는 다양한 원인으로 변할 수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PSA 수치가 높게 나와 조직 검사를 했지만 염증 때문이었고 아무 문제 없던 경우, 검사로 인해 출혈과 통증을 겪고 몇 주 동안 불편했던 분, 또는 수치가 조금 높다고 계속 검사만 반복하다가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해진 분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배뇨 이상, 혈뇨 등의 증상이 없다면 PSA 검사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고령에서는 이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증상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열째, 반복적인 혈액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혈액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지만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어요. 수치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고 정상이더라도 혹시 이게 뭐지? 라는 불안이 생기죠. 예를 들면 매번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걱정하며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 혈당이 약간만 높아도 당뇨로 오해하고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는 경우,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약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주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은 필요하지만 검사의 빈도는 의사와 상의 개인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횟수를 줄인 만큼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거나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몸을 아끼는 생활이 결국 병원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68세 이후에는 수치보다 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해보면요. 68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빠르지 않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만큼 무조건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과잉 검진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필요 없는 치료나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검사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대장 내시경, 갑상선 초음파, PET-CT, 복부 초음파, 심장 정밀 검사, 골밀도 검사, 종합 PET-CT, 위 내시경, PSA 검사, 반복적인 혈액 검사. 이 모든 검사들이 무조건 매년 받아야 한다는 오해 속에서 과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증상과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검사들입니다. 예시들을 통해 보셨듯이 단순한 이상 소견이 지나친 검사로 이어지고
그 검사들이 오히려 건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병원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 잘 아는 내가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할지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고, 증상이 없고 과거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면 생활 속에서 내 몸의 신호를 살피며 검사는 꼭 필요한 것만 의사와 상의해서 계획적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68세 이후 후회 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